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인류의 진화는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과학기술로 탄생했다. 육상운송의 대표적인 수송수단 철도 역시 이동과 수송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개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전쟁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제 수많은 이들의 이동수단인 철도는 비행기와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철의 르네상스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속도혁명의 풍요시대.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 철도를 만나본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광명역. 2004년 경부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이곳 광명역에는 하루 128편의 KTX가 정차한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열차에 몸을 싣는다. 네, 김천구미역 가고 있습니다. 왜 가시는 거죠? 네, 직장이 우리 사무실이 그쪽으로 핵심도시 예전에서 가는데 오늘 업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친척집에 일 보러 왔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제 어머니 형 만나서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할 것 좀 있고 해서 가족끼리 만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서로 다른 사연과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한 가지다. 김천구미역이 이걸 KTX 이용하면 1시간 12분 요 정도 걸리는데 버스를 이용할 경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빠르고 시간상 편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과 애환을 품고 달려온 열차.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도시와 도시를 잇는 전국 최대 연결망으로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추억이 쌓이는 만큼 그동안 눈부신 속도의 혁명을 이뤄낸 열차는 오늘도 레일 위를 달린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철도박물관. 철도의 역사와 함께 추억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실내 전시장과 5개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도박물관은 실물 차량과 등록 문화재를 포함해 약 2,7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모가형 증기기관차. 1899년 6월 미국 브룩스사에서 도입된 국내 최초의 증기기관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속도의 혁명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 철도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많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업과 이권을 쟁탈하고 가고자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철도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에서 먼저 철도를 놓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미국인인 모어스가 고종 황제에게 경인선의 부설권을 획득을 하면서 경인선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모어스가 개발하고 공사 기간 중에 일본의 많은 모략과 많은 위협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부설권을 다시 되팔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경인선인 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을 개통하게 된 것이죠. 활윤거의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다. 1899년 9월 19일 독립신문은 국내 최초로 건설된 경인선을 달리던 열차를 보고 이같이 표현했다. 무척이나 웅장하면서도 엄청 빠른 속도를 내는 것처럼 묘사돼 있으나 사실 당시 열차는 시속 30km에 불과했다. 수은이나 우마차, 인력거나 자전거 등에 의존하던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철도의 개통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는 모갈 탱크형 증기기관차입니다. 이 차량은 경인선, 즉 인천에서 경성까지 운행했던 기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이용하셨던 분들은 귀족분들이나 왕족들이 사용을 하였었고 이 차량은 지금과 다른 모습의 내부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총 연장 33.8km 구간을 달렸던 이 열차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이것이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 철도는 1905년 경부선, 1906년 경의선, 1942년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한국 철도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당시에는 일본의 지배 수단에 불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됐지만 이후 1960년대 증기기관차를 대신한 디젤 기관차 시대가 열리면서 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철도 동력의 현대화를 이뤘다. 70년대에는 수도권 전철화 사업과 함께 전기기관차가 도입됐고 74년 서울 수원, 서울 인천을 잇는 전철이 잇따라 개통됐고 경부선 새마을호가 처음 등장했다. 1985년 11월 16일 새마을호가 서울 부산 간을 표정속도 시속 107km로 4시간 10분 만에 주파하면서 한국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표정속도 시속 100km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했다. 1899년에 시작돼 110년을 훌쩍 넘겨버린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했던 최초의 열차부터 서울 부산 간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까지 속도의 혁명을 이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고속열차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 그는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00m를 9초 58로 달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비해 고속열차는 100m를 1초에 달린다. 물론 사람의 속도에는 견줄 수 없지만 실로 엄청난 속도를 짐작해야 한다. 시속 300km 고속열차가 이처럼 빨리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유는 뭘까? 그 비밀은 레일과 선로에 있다. 고속철도 선로는 시속 350km까지 달리는 차량의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전 구간에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침목이 사용된다. 침목은 견고하게 체결시켜 좌우 레일의 궤관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레일로부터 받은 열차의 하중을 도상에 널리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으로 일명 PC 침목이라고 불리는데 지름 2.9mm의 피아노 선으로 된 강선을 내장하고 있다. 강선은 목재보다 내구성과 내식성이 뛰어나고 콘크리트가 견디기 힘든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을 없애 기존 콘크리트 침목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강한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수명도 길 뿐만 아니라 마찰력이 큰 자갈 도상과 함께 레일을 튼튼히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선로는 강한 비, 바람 등 어떤 악천 후에도 시속 300km를 낼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레일에 있다. 일반 철도의 선로는 25m짜리 레일이 연결된 방식이다. 연결 부위가 떨어져 있어 열차가 달리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낸다. 최소 곡선 반경도 400m에 불과하다. 반면 고속철도 레일은 특수 용접으로 300m짜리 장대 레일을 만들어 이들을 모두 용접하는 형태로 전 구간이 하나의 레일로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300km의 속도에도 덜컹거림이 없이 쾌적한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또 선로의 최소 곡선 반경은 7,000m로 전 구간이 직선에 가깝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에 고속철도 운행 시 고속철도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안전 운행의 핵심 설비, 열차 제어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 선로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의 위치, 열차가 운행할 선로의 이상 유무, 다시 말해서 낙석이라든지 자동차 등이 선로에 침입하였는지 또는 토사 붕괴가 있었는지 이런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검지를 해서 지상에서 레일을 통해서 열차로 무선으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을 하면 열차에서는 운행 정보를 수시를 해서 차상의 허용 속도가 표시가 되고 허용 속도 이상으로 열차가 운행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체계를 해서 허용 속도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열차 제어 시스템은 역할에 따라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연동 장치로 나뉘는데 여기에 안전 설비가 더해져 열차 제어 시스템이 완성된다. 각 장치 및 설비는 슈퍼비전, 스마트, 시퀀스, 세이프티라는 4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인간의 두뇌와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는 크게 기계실 설비와 사령실 설비로 구분된다. 기계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열차의 운행 스케줄을 관리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각종 정보를 처리한다. 이 정보는 사령실의 대형 상황판에 표시되고 콘솔을 통해 열차 운행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열차 집중 제어 장치는 열차의 운행 상황을 한 곳에서 집중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 열차 운행 상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열차 운행 상황은 컴퓨터에 입력된 스케줄에 따라서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제 정보는 승객에게 열차의 도착 호 또는 지연 상황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열차 운행에 있어 속도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바로 열차 자동 제어 장치에 그 답이 있다. 열차 자동 제어 장치는 고속 열차의 운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열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속도 정보를 레일을 통해 연속적으로 차상으로 보내고 또 고속 열차의 운행 속도가 허용 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감속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허용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장이 가속하도록 신호를 주어 열차의 운행 조건에 맞는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열차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후속 열차에 전달하고 열차 간 최적의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열차 자동 제어 장치의 설비에는 지상 설비와 차상 설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상 설비는 열차의 운행 위치를 검지하고 열차 운행에 필요한 운행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궤도료 장치가 있고요. 차상 설비에는 지상으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여 열차의 운행 속도를 감시하고 허용 속도를 표시하는 차상 장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역 분해와 선로가 교차 분기하는 지점에서 신호기, 선로 전환기, 궤도 회로 등의 설비를 상호 연동해 동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운영자의 잘못 취급으로부터 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도록 신호 명령을 수행하는 연동 장치. 강우나 강설, 지진 위험 등 기상 변화와 열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해 자동으로 열차를 서행하거나 정지시켜 고속철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설비 등이 있다. 이런 설비 이외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노력들이 더해졌기에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장거리 도시간 여객 수송 분야에서 항공기와 경쟁하고 있는 철도. 철도 기술의 꽃은 뭐니 해도 고속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고속 열차의 속도를 끌어올려 여행 시간을 비행기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초고속 열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건 프랑스의 떼제베. 하지만 평균 속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 열차는 일본의 노조미다. 우리에게 신칸센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일본 고속철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다. 그중 가장 빠른 급행 열차를 노조미라 부르는데 히로시마에서 고쿠라까지 192km의 거리를 평균 시속 261.8km, 최고 속도 300km로 달려 44분 만에 도착한다. 얼마 전 리니어 주오 신칸센이 주행 테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시속 600km를 돌파했다. 야마나시현에서 실시한 이 주행 테스트는 42.8km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고 속도 시속 603km를 기록했다. 시속 600km로 달리면 현재 운행 중인 신칸센의 최고 속도로 2시간 22분이 걸리는 도쿄 오사카 구간을 54분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다. 떼제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철도로 1981년 9월 22일 개통됐다. 1994년엔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고속철도다. 현재 운행 중인 4세대 고속열차 떼제베 포스는 노조미보다 조금 더 긴 203.4km의 거리를 평균 시속 254.3km로 운행해 48분 만에 도착한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한국의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해무 430X가 있다. KTX보다 시속 100km 이상 빠른 시속 430km를 달리는 해무 430X. 빠른 속도 때문에 꿈의 열차라 불리는 해무 430X는 지난 2012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고속열차다. 네, 해무의 기술적 특징은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추진 시스템을 소형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어를 위한 제어 장치들이 여러 개가 붙다 보니까 이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도가 400km 이상의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추진 시스템의 추진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행을 위한 주행 장치 고속화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제동 성능을 보다 더 확보해야 된다는 성능,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력 분산식이란 추진 장치가 열차의 맨 앞이나 뒤에 있는 동력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차량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수속력 강화와 가감속 성능이 향상됐는데 KTX 산천의 경우 정차 상태에서 시속 3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1초. 반면 해무 430X는 3분 53초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제동 성능도 KTX 산천보다 약 2배가량 향상됐다. 이런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된 해무 430X는 2012년 5월 출고 이후 10개월에 걸쳐 138회 최고속도 증속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 3월 최고속도 시속 421.4km를 기록했는데 이는 KTX보다 초당 34m나 빠른 것으로 프랑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 빠른 속도이기도 하다. 해무 430X의 기술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동력이 분산돼 있어 가속과 감속 성능이 뛰어나고 동력 해석을 통한 전두부 설계로 주행 저항이 10%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알루미늄 압출재 최적화로 KTX 산천 대비 중량이 5% 정도 경량화되었으며 차음 성능 또한 5dB 향상되었다. 또한 고속화에 따른 진동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승차감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철도 차량으로서는 최초로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 설치됐다. 동력 분산식 설계의 채용에 의해 기관차가 제거됨에 따라 선두 후미 차량에도 승객 탑승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편성당 정원이 KTX 산천의 363명에서
456명으로 16%가량 늘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시험을 하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안정화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량 수송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운전 시험을 약 한 12만 킬로에 대한 시운전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12만 킬로라고 하면은 지구를 한 3바퀴 도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안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실용화 편성이 저희들이 향후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철도 기술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만큼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 다양한 과학 기술이 숨어 있다. 승객을 태운 채 17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열차. 무선으로 주행 에너지를 전달받아 쉼없이 달리는 열차 이야기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기술이 해무 430X에 적용됐다. 고속철도에 접목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물리적인 접촉 없이 대용량의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궤도를 따라 설치된 무선 급전 장치에서 60kHz의 고주파 전력을 자기장으로 변환시켜 열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예,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크게 지상 설비와 차상 설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 설비는 급전 인버터, 급전 선로, 또 차상 설비는 집전 장치, 정류기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상 설비 인버터에서는 고주파 전류를 지상 급전 선로에 흘려주게 되고 급전 선로에는 그에 따른 고주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된 고주파 자기장은 에어갭을 통해서 차상의 집전 장치와 반응을 해서 집전 장치에 고주파 전력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해무 430X에 적용해 120m 주행에 성공한 당시의 모습이다. 시험 주행의 성공은 기존의 버스나 노면 전차인 트램의 충전식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과 달리 배터리 없이 무선으로 집전된 전력만으로 1메가와트급 대전력이 필요한 고속열차를 움직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1메가와트급 대전력은 무선 충전용 전기버스 용량인 100kW보다 10배 높고 무선급 전용 트램의 180kW보다 5배 높은 용량이다. 또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열차 바닥에 전기를 공급해 움직이기 때문에 전차선 설비와 같은 이용 지출이 없을 뿐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대량 교통수단에 도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일단 경제성 부분하고 속도 향상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 부분이라는 거는 상부 시스템이 제거가 됨으로 해서 터널을 통과할 경우에 터널 단면적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건설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도 향상 부분이라는 경우에는 상부에 공기하고 접촉하는 부분의 시스템을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상부에 있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없어짐으로 해서 유지 보수 차원에 있어서 안전성 을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접촉 전력 공급 시스템이 도심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 도심에 특이하게 접촉식 전력 공급 시스템을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별도의 전원 없이 달리는 열차의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열차 관리센터에 전송하는 사물 인터넷 융합 기술도 개발됐다. 일명 자가발전 무선 센싱 기술은 열차가 주행하면서 내는 진동을 모니터 센서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활용했는데 열차의 주행 진동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소형 장치가 차축 베어링과 차륜 등 차량의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기관실이나 열차 사령실 등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산업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선 전원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전원이 필요했습니다. 철도 차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려면은 그것들이 꼭 있는 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설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열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자가 발전 모듈을 통해서 실제 별도의 전원 없이 전원을 스스로 생성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물리량들을 측정을 했고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자가발전 무선 센싱 기술은 쓰이지 않고 버려지던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개념에서 에너지 하베스터 기술과 고속철도 환경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저전력 무선 센싱 기술이 접목됐다. 무선 센싱망과 외부망을 연동시켜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링 PC에 경고음을 통해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의 화물열차는 전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행장치 등 화물열차의 핵심 부품 관리는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부품을 실제로 분해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는 실시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자가발전 무선 센싱 기술이 적용되면 탈선 등으로 인한 화물열차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은 철도 차량 같은 경우 뭐 25년, 30년 이상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철도 차량에도 저희는 개조 없이 설치가 가능해서 유지보수성 향상이라든지 안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철도 시스템 고속화에 따른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자가발전 무선 센싱 기술은 진동을 유발하는 펌프, 압축기 등의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설비가 많이 사용되는 플랜트, 발전소, 산업 생산 장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소형 열차가 지상에 만들어진 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퀴가 달려있지 않았다. 바로 자기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국내 최초의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소음과 진동이 적고 분진이 없어 환경 친화적인 데다 승차감 역시 우수해 미래형 열차로 꼽히는 자기부상 열차는 27년 전인 1989년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자기부상 열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97% 이상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 2006년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 시운전을 거쳐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됐다. 공중에 떠서 운행되는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는 자석의 극성이 반발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 전압을 조정해 열차와 레일 간격을 일정하게 8mm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차체가 궤도를 감싸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차 탈선과 전복의 위험이 없고 뛰어난 곡선 주행 능력과 언덕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바퀴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운행 중 마찰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이 거의 없으며 승차감이 뛰어나다. 주행 시 소음은 일상 대화 시 발생하는 정도의 65dB 이하다. 설명서에 보니까 8mm 비상이라 그래서 타보니까 너무 승차감도 좋고요. 움직임도 없고 너무 안정적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 번째라, 세계적으로 두 번째라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네요. 너무 좋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고요. 또 옛날에 은하철도 999 그거 타는 열차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데요. 참 신기해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 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정거장, 총 6.1km 구간을 최고 시속 85km로 운행하고 있다. 무인주행이라 조정칸이 따로 없다.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앞자리다. 주택단지를 지날 때는 자동 창문 흐림 장치 기능이 작동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창문이 하얀색으로 흐려지는 기능이다.
정말 우리나라 한국 기술의 기술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감탄했고요. 특히나 이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 정말 꼭 물려주고 싶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도 안 나고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친환경적인 이런 교통수단이 다음 세대에는 꼭 필요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다.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기술로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 미래 어느 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우리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의 성공적인 구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부상 철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도, 중동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이곳에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대중교통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이자 하늘열차로 불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다. 이름 그대로 컴컴한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이다. 지상 10m 높이의 하늘열차는 대구 도심위를 달리며 다이내믹한 풍경들을 선사한다. 폭 200m가 넘는 금호강을 가로지를 때면 강위를 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대구의 비경이다. 지상에서 나타나는 대구의 풍경을 많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 타면 지하라서 답답한데 이거 이제 밖에 보이니까 좀 속이 트여가지고 좋아요. 세량 1편성으로 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정원 265명, 최대 398명이 탑승 가능하다. 무선 운전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고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70km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4월에 개통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중교통 모노레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 북구에서 도심인 중구를 거쳐서 수성구 범물까지 23.1km를 운행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 승객은 약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도시철도가 처음 개통된 것은 1997년이다. 그 뒤 2005년에 2호선이 완성됐고 10년 만인 지난 2015년 4월 23일 드디어 3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자동차로 70분 이상 걸리던 7곡 범물간이 48분대까지 단축됐다. 운행 시작 한 달하고 10여일 만에 이용객이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7만 5천 명이 열차를 탔다 하니 그 인기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세계에서도 대중교통에 모노레일을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중국 충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세계 14개국에서 운행 중이다. 그중 대구의 모노레일은 총 23.1km의 최장거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모노레일의 궤도빔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측면에 설치된 전차선은 차량 집전 장치에 접촉해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는 3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경관으로 건설됐다. 모노레일의 주행로는 2개의 궤도빔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고 전동차는 고무 타이어로 주행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에 강한 편입니다. 하나의 궤도빔 위에 차량의 고무바퀴가 빔을 감싸 안고 주행하는 방식인 모노레일은 구조물이 슬림해 도심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더불어 상판 없는 빔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강설, 결빙에 비교적 강한 교통수단이다. 여기에 급구배와 급곡선 노선에 대한 대응력 또한 뛰어나다. 대구 모노레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 모노레일을 이용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뛰어나고 편안하다. 다른 열차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가는 느낌이라서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큰 흔들림 없고 또 뭐 이렇게 지하철보다는 상당히 더 안락한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을 쓴 부분은 안전이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땅 위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스파이럴 슈트와 객실 내에 물 분사 방식의 자동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여기에 겨울철 폭설, 결빙에 대비한 제설 브러쉬, 모래 살포 장치, 융설제 살포 장치 등 제설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 내풍 설계로 제작됐다. 무인 운행이지만 차량마다 안전 요원이 승차하고 있고 차량 전후방 및 객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다. 30개 전 역사에 총 935개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칠곡 차량기지 관제센터에서는 이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곳 관제센터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30개 전 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및 계단 등 승객 동선은 물론 운행 중인 전동차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이 구축돼 있다. 차량기지 본선 구간에 운행되는 전 열차를 통제, 제어,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선 구간에서 차량 고장이나 일회 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열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열차 운전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항상 감시하여 상황을 현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전동차에 있는 안전요원, 역에 근무하는 순회요원에게 무선으로 내용을 전파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초기 무인 운전과 고공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는 대구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대구의 신교통수단에서 도심의 명품 랜드마크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던 국립대학에서 지난 2012년 충주대학교와 통합해 한국교통대학교로 출범했다. 이곳에 철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이곳 철도대학 학생들. 수많은 대학 중 그들이 철도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냥 어렸을 때 할머니 댁 앞에 기관차의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처음에 많이 그 매료가 되어서 진짜 처음으로 어렸을 때 꿈을 가지게 된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철도 기관사인 아버지를 따라 철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생각에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경적 소리에 매료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 미래의 철도 기관사를 꿈꾸는 학생들. 철도대학 철도운전 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다. 수업 모습도 여느 수업과는 사뭇 다르다. 저희가 받고 있는 수업은 시뮬레이터라는 모의 훈련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관사의 전기동차 3VF라는 전기동차의 훈련을 통해서 기관사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 지금 학습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고속화, 첨단화, 자동화 추세에 맞춰 학과 과정도 진화하고 있다. 오늘은 철도 모의운전 시뮬레이터 실습이 있는 날이다. 철도라는 특성상 실제 운전을 해볼 수는 없는 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로 대신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철도도 마찬가지다. 오늘 수업은 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전동차 모의운전 시뮬레이션. 실제로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사인 만큼 진중히 수업에 임한다. ATC COS 정상 위치.
레이디오 정상 60 진행. 발차. 중시 발차. 미래의 철도인을 꿈꾸며 오늘도 배움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철도란 어떤 의미일까? 기관사라는 직업이 여성들에게 흔치 않은 직업이잖아요. 실제로도 여성 기관사분들이 수가 매우 적은데요. 저는 이 직업이 여성들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철도 관련 공사에 입사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기관사로서의 경력을 쌓고 나중에는 철도 전문가로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관사를 하면서 단지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아니라 그 시민들의 발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시민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기관사입니다. 그냥 기관사가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시민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철도인으로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청춘들. 그 청춘들의 꿈과 열정은 오늘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학생들의 꿈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 대한민국 철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달리길 기대해본다.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빠르게 바뀌었다. 거침없이 레일 위를 달리는 전국 반나절 세상을 만든가 하면 이제는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2013년 말 기준 631.6km인 폐선 부지에 철도 투자가 늘면서 2018년에는 여의도의 6배가량인 1750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선 부지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개발 자원으로 떠올랐고 산책로, 자전거길, 레일바이크 등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누군가의 발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동행이었던 철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속도의 혁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 보유국으로 거듭날 그날까지 대한민국 철도에 정거장은 없다.